전쟁을 수행하는 3대 요소는 전략, 전술, 그리고 메모. 전쟁이 벌어지면 아마추어는 전략을 고심하지만 프로는 메모를 먼저 생각하죠. 정답은 군수. 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군수의 비중이 증대되고 이에 발맞춘 국방부의 군수 혁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국방 포커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국방개구맹 황영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방. 네.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국방부 군수혁신 추진 현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관리관 이복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특임 교수를 하면서 빅데이터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 저는 그곳에서 군수 업무를 한 30년 정도 해왔고요. 네. 특히나 국방부에서 추진해온 군수 혁신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네, 정말 멋지고 그렇죠. 또 군수 분야의 전문가들 아, 모셨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앞서 두 분이요, 군수를 네모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 네모와 군수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개념이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네. 좀 국민의 눈높이에 알맞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예.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장돼요.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가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자, 군수란 무엇입니까? 쉽게. 자, 첫 마디는 좀 어렵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군수 영어로 로지스트라 그러거든요. 뭘까요? 논리학을 로지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업무를 할 때 가장 논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야가 이 군수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한문으로 보면은 군사 군자에 그다음에 쓰임새 숫자. 그래서 군에서 쓰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군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요. 네. 이 의식주를 모두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군인은 또 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탱크, 비행기 이런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탄약과 같이 이렇게 물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최초 연구 개발해서 획득을 하고 또 공장에서 생산해서 사용자한테까지 갖다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군수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군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기쁘겠습니다. 네. 아, 국장님, 일단 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많은 국민들 하품 한번 아닙니다. 하품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무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군수 이행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된다, 이제. 자, 먼저 우리 아이디어 좋습니다. 교수님부터 갈까요? 네. 군수 이행시, 군. 군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 수월하게 공급해 주는 것. 아, 이러면 눈높이 맞습니다. 그죠? 됐어, 이제 됐어. 다음 우리 이성윤 박사님. 네. 자, 군수 갑니다. 군. 군수는 군수는. 자. 수세기가 흘러도 군의 핵심이다. 알짜구나. 네. 알토란 같은 거군요. 이제 자,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좋아. 네. 눈높이에 맞춰서 가니까. 자, 우리 국장님. 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우리 국장님. 군수가 없는 국방은 군수가 없는 국방은 좋아요. 수레에 바퀴가 없는 것과 같다. 아, 핵심이구나. 야, 핵심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이게 완벽하게 이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주셨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군수보급으로 전쟁의 승패가 이제 좌우됐던 사례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정훈 교수님 좀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서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그게 사막의 여우를 불린 독일 롬멜 장군입니다. 그런 뛰어난 전략을 가졌었지만 본국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결국 아프리카에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를 구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일본이 결국은
조선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해상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군수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우리 교수님이 지식이 엄청납니다. 네. 이 자리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약간 약자가 보신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국장님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하나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그 영진 씨 네. 우리 인류 역사상 네.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점령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영토를 예. 객관식? 로마? 로마, 독일? 독일 아닙니까? 땡이네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네, 몽골 징기스칸. 제국이 유럽까지 또 우리나라에도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거의 뭐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 요소가 바로 군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나면은 가장 큰 물자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먹는 식량, 군량이죠, 군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걸 이제 마초라 그러거든요. 말이 먹을 식량, 마초. 이것을 수송하는 게 아주 관건이었고 전쟁이 나면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결국은 이제 병참선이 차단되면은 항복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몽골군은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식량은 한 사람이 말을 갖다가 한 3-4마리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치면은 바꿔 타고 또 거기 나오는 마유라 그러죠. 우유. 이걸 또 짜서 먹고 또 이제 필요하면은 말을 이제 도축을 해서 그걸 또 말려서 이렇게 가져다니고. 그러니까 식량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말은 뭘 먹죠?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곡식을 이렇게 있는 데는 곡식을 먹이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도 병참선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가장 영토를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사실 이 병참 군수 지원이 결국은 전쟁 전체를 성패를 결정짓는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네. 더욱더 정리를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불러야 됩니다. 국방의 모든 지식이 있는 곳.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정동미 대위님 나와주세요. 야, 총알이 부족해. 실탄 얼마나 남았지? 이쯤에서 보급 상자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떨어진다. 님들, 저 보급 좀 먹고 올게요. 이게 최선입니까? 저 대한민국 국군대위 정동미. 게임은 실패해도 전장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것. 이것. (1945년) 태평양 과달카날섬 부근 바다에 괴선이 나타났으니 강철이나 목재로 만든 보통의 선박과 달리 특수 콘크리트로 건조한 선박, 심지어 동력 장치, 엔진도 없었습니다. 이 배의 전체는 혹시 핵폭탄? 원자폭탄?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배의 정체는 아이스크림 배 함정 콰르츠오. 미 병참사령부는 해군뿐 아니라 육군 최전방까지 아이스크림 제조 장비를 공급했고 신선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보급받은 미군 장병들의 사기는 쭉쭉쭉! 아이스크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핵심적인 군수품 중 하나. 사기 진작과 승리의 원동력이 됐단 말씀. 이것! 그런가 하면 획기적인 군수품 발명으로 사상자를 이만큼이나 낮춘 기록도 있습니다. 참호전이라 불리는 세계 1차 대전 초기의 병사들은 캐피라는 천으로 된 군무를 쓰고 포탄을 피했습니다. 포탄이다! 프랑스 부상병의 77%가 포탄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죠. 공주, 프랑스군에겐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가 머스트헤브 아이템입니다. 프랑스 아드리안 장군은 철제 두개골 보호 덮개를 고안했는데요. 곧 아드리안 헬멧이라는 M15 철모를 전선에 보급합니다. 최초의 현대식 헬멧이 가져온 기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77%에 달하는 전투 불능자 비율이 3년 만에 22%로 뚝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표준 전투 장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군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활용되는 헬멧.
그 시작은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뇨물자로 개발된 군수품이었다는 사실. 이것! 태평양 전쟁 초기 승승장구하며 동남아를 석권했던 일본.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전세가 역전되자 연합군의 보급로인 인도 임팔에서 제도약을 꿈꿉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을 휴대하고 전장으로 향했는데 그 양이 딱 3주일 분량. 당시 일본군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죠.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릴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 대신 포탄은 소나 말을 싣고 가고 포탄을 다 쓰잖아? 그럼 소랑 말을 먹어. 그게 식량 보급이야. 하지만 임팔 지역 고온다습한 정글. 밀림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약과 식량을 싣고 이동하던 소의 절반이 계곡에 떨어지거나 물에 휩쓸려 사라졌죠. 결국 4개월 만에 중지된 임팔 전투. 병사 6만 5천여 명 중 무려 5만 명이 장렬히 전사한 게 아니라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 연합군은 이분 덕에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일본군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로 남게 된 임팔 전투의 패배 원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공급, 즉 군수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 이것! 이렇듯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이 빠짐없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돼야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군수의 핵심. 우리 국군을 진화하는 군수 혁신을 저 동미도 기대합니다. 지식! 아, 우리 동미 누님이 잘하네. 잘해. 점점 뭐. 그 정도면 저 네. 뮤직뱅크 MC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야, 잘한다, 잘해. 인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우리 그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군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네, 그런데요, 영진 씨, 네. 군수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중요합니다. 네. 오, 잠깐만요. 교수님 스페셜. 이거 게스트 보충 수업 아닙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김진아 박사님 나오셔갖고 요 비슷한 코너 했단 말이에요. 새로 발표한 코너. 스페셜 게스트 보충 수업.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이렇게 멍석까지 깔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마저 말씀드리면 네. 전시뿐 아니라 평시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군수 지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도 이러한 상황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요즘도 계속 겪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단계에서 국군 수송사령부가 전담 수송팀을 만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의료품을 잘 전달했고요. 그리고 국방 신속 지원단을 만들어서 또 이 원스톱 지원 체계로 군수의 역량을 집결하는데 아주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속 지원단. 네. 그렇죠. 이게 전에 없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만든 겁니까? 지금 단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이거 만들어진 역할을 했는지. 코로나19 상황이 네. 굉장히 급박하게 초창기에 돌아갔잖아요. 네. 네네.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에 처음 이제 만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제가 단장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군의 사명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은 사실은 옛날 그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코로나와의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벌써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준전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 이제 대구 지역에 사실 막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감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업체에서 운전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구 지역으로 수송 요구를 하면 가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지역에 이제 마스크라든가 방역복이라든가 또 방역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에서 가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을 나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군의 지원,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신속 지원단을 네.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발빠르게 필요한 곳에 그냥 달려가셨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수 혁신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군수 혁신을 추진한 겁니까? 영진 씨,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할까요? 네, 주십시오. 네.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발전인가요? 현상유지인가요? 태보인가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 내일. 예, 그럼요. 그러면 뭐 유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요즘 세계 이제 각국의 변화 또 네. 우리 주변국들의 변화 특히 국방 분야의 변화를 보면은 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열심히 해가지고는 제자리 현상 유지가 아니고 퇴보거든요. 아, 퇴보야? 다른 사람도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창의적이고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은 퇴보를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방 개혁, 이제 국방 혁신을 이제 취재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년 단위로 아까 환경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매년 단위로 이제 최신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계획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군의 본연의 임무는 뭐겠습니까? 뭐 나라를 지키고. 싸워 이기는 거죠. 네. 싸워 정할 때 이겨야죠. 싸워 이기는 네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 누가 오더라도 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로지스틱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효율화,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고객이라 그러면은 바로 보면 우리 이제 장병들이 이제 우리 군수의 네. 고객이고요. 근데 크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이제 고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로 이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방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예. 우선 교수님. 예. 지금 군수 혁신 자문위원이시잖아요. 예. 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군수 혁신 자문위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예. 지금 군수 혁신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 대학, 연구소에서 첨단 분야를 군수에 접목하기 위해서 군수 분야에 특히 4차 혁명, 빅데이터, 네. 드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혁신위원들이 또 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반기나 분기 정도의 군 현장도 가서 방문도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자문도 하고 필요시는 개별적으로도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럼요. 계십니다. 네. 예. 우리 또 이성윤 박사님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이 군수 혁신 별점 5개 중에 몇 개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옆에 또 중요합니다. 뭐 네.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국장님 지금 잘해야 긴장하고 되는 계셔. 거죠. 5개 중에 몇 개? 하나, 둘, 몇 개? 4개. 네 개 반? 와, 되게 후한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뭐 0.5 정도, 반 정도가 부족한데 네. 저는 그것이 우리 군수 혁신이 부족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더 군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군수 혁신에 있었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았을 때 뭐 몇 가지 장점과 또 몇 가지 또 개선점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 우리 국방부에서 그동안 군수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 이런 점. 또 하나는 2014년부터는 군수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또 그 영역을 또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왔다는 점들. 또 하나는 그동안 군수 혁신을 추진하면서 매년 성과 과제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과제들을 그 연간 단위로 계속 그 연간 성과 지표를 계량화해서 또 관리해 오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자문위원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지만 군 내부만의 의견이 아니고 네. 또 군 외부의 여러 가지 전문 시각을 접목해서 군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지난 7월에도요. 저희들이 그 군수 혁신이 이루어지던 현장을
또 우리 군수관리관님, 또 실무자분들, 그리고 자문위원분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고요. 예. 저는 그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특히 급식 자동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는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병사들이 이제 식판에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 배식한 거를 3차원 스캐너에다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보고요. 그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그것들을 다시 또 버리기 전에 잔반을 버리기 전에 또 다시 스캐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내가 배식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병사는 얼마만큼 식사를 했고 또 잔반으로 나가는 건 얼마만큼 네.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군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각 병사들의 개인 건강관리까지도 연결시키겠다는 네. 좀 큰 꿈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우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조금 있어. 0.5개. 0.5개. 네, 그거 이제 지적합니다. 네, 예. 있습니다. 강하게 가십시오. 네. 조금 성과를 가시화시켜서 손에 잡히게 해서 네. 정말로 군수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국민한테 또 국민 눈높이에서 또 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왔어요. 네. 조금은 우리의 노력을 가시화시켜서 국민한테도 조금 더 홍보하고 예.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제가 2011년부터 한 17년 사이에 주요 군수부대의 지원 인력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한 30에서 40% 정도의 인력 감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네. 지원 병력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금은 더 변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또 이런 패러다임의 구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박사님이 불만이 많으시네요, 사실. 군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쟁에 계신 나폴레옹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 이 말은 군수 혁신을 통해서 이 장병의 급식 질이 확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국장님, 또 어떤 부분이 또 군수 혁신을 위해서 또 확 달라졌습니까? 네. 아까 그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 중에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우리 군인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이 전투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작년하고 올해 이제 2년 동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속도 중심의 그 군물류 기동화 및 현대화 추진, 또 개인 전투 체계 구축, 장기 저장 화생방 장비 물자 시효 연장 체계 정립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신속 정확하게 물자가 필요한 곳에 보급을 빠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군수의 숙명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속도 중심의 군 물류 기동화 및 현대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국장님, 쉽게 네. 가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쉽게. 네. 이거 어렵네요. 쉽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일단 군수품이 신속하게 현장에 이렇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그 인터넷 기반 또 이렇게 보듯이 정보화 체계 속에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또 그 물건을 어떻게 조정 통제를 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수품이 현장에 공장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면은 창고에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창고에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가 있다는 걸 미리 파악이 돼야 다음에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최초 바코드나 QR코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식별해서 또 저장 위치도 함부로 저장해놔면 나중에 못 찾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은 가까운 곳에 또 잘 안 쓰이는 것은 먼 곳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해놔놓으면 더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창고 내에서는 이렇게 로봇이 자기가 저장할 위치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품목은 자주 쓰이는 품목이다 하면 가까운데 또 가끔 쓰이는 품목이다 먼 곳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해서 찾아러 갈 때도 사람이 찾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색출을 하고 또 그걸 가져와서 포장하고 하는 거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끈을 묶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병사들이 예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 병사가 많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 포장 기계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을 할 때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박스 단위로 차에다 싣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컨테이너나 이렇게 대형 그 수송 수단에 같이 통합 포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속하게 물건을 취급하고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사진이나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뭐 볼 거 없습니까? 저희가 보면서. 그래요? 네. 일단 보시죠. 아, 네. 예. 저 한국 가면 길게 깔린 컨테이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아시네. 그죠? 예,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항구에 가보면은 이 컨테이너하고 뭐가 같이 있던가요? 대형 크레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해서 배에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네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투 현장에 가면은 야지에 땅 아니면은 뭐 이런 야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크레인이 없잖아요. 없지. 그거 어떻게 싣죠? 장병들이 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아! 차량이 그 자기가 스스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거죠. 대박이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자 취급 장비들을 지금 앞으로 이제 전력화시켜서 우리가 운용을 하면은 전시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신속하게 이렇게 하역하고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이 워리어 플랫폼 이거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첨단 기계 그거 맞죠? 혹시 영진 씨 그 군대 다녀오셨나요? 그럼요. 네. 그 이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뭐 군장 메고 무거운 거 메고 이런 것들 힘들지 사실. 사격에서는 몇 발 맞췄어요? 사격은 제가 뭐 거의 솔직해지세요. 솔직하게는 네, 혼났습니다 많이. 지금 이제 군대 가면은 네. 이게 이제 워리어 플랫폼 그 체계가 보급된 부대를 가게 되면은 그런 네네. 고민이 싹 없어질 겁니다. 없어집니까? 예. 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사격을 할 때 그 간음세 맞아. 조준해서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총에다가 확대경하고 조준경을 붙여갑니다. 대박.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수 보이죠? 거기 맞춰서 쏴면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붙여가고 야간에 표적 지식이라고 해서 네.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가시광선 이외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면은 그렇지. 빨간 점이 나타나요. 거기 이제 야간 투시경을 맞아요.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빨간 점만 사격하고 싶은 곳에 맞춰서 격발을 하면은 자동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백발백중이죠. 그렇지. 이미 시제품은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발전된 제품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거냐면요. 우리 그 아이언맨 이런 데 보면은 맞아. 아주 그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슈트. 지금 거의 구현이 되고 있어요. 아 돼요? 예.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 통신 체계에 헬멧을 딱 쓰면은 여기에 개인별 옆에 전화하고 막 야 이 손짓 해가면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교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고글 있잖아요. 네. 우리 차량에도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영상 뜨잖아요. HUD. HUD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워놓으면 지금 대대급 이런 드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띄워놓으면 드론이 상공이 날아다니면은 내가 그 드론 영상을 보고 싶다 한다면은 그 모드를 누르면은 위에 자기가 그 드론이 바라보는 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보이죠. 또 옆에 전후 내가 옆에 우리 분대장이 뭐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하는 그 모드로 바꾸면은 분대장이 바라보는 화면이 보이죠. 그러면 분대장이 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개인 전투 체계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소총으로 해가지고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총에 나가는 레이저 빔이나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표적이 반사가 돼서 나가게 되고 레이저 빔을 따라가는 포탄을 비행기에서든 어디서 쏘게 되면은 내가 조준하고 있는 지점에 포탄이 날아가서 맹종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이걸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출발하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방탄 헬멧부터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개발할 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체계 연구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군장을 메고 가면서 행군하고 이렇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혹시 외골격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골 로봇? 우리 뼈가 안에 있잖아요. 네네. 바깥에 뼈를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거, 입는 로봇. 지지해주는 네. 지지대 같이. 그걸 입고 가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든 거죠. 와, 대박이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외골객 로봇도 지금 사실 상용화돼서 실제로 공장 같은 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군사용으로 해서 직접 아까 그 많은 장비들을 다 가지고 다니고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외골객 로봇도 같이 이제 장착해서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이언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병력들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있던 그냥 총만으로 아까 이 장비가 없이 싸웠던 병사 한 명보다 이런 것을 갖춘 병사 한 일개 소대를 병사 한 명이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싸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워리어 플랫폼 하나 저한테 파시면 안 됩니까? 제가 또 개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것보다도요. 군대에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특별히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수 혁신 처음에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 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군수의 매력에 흠뻑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영진 씨, 혹시 기억나십니까? 군수 혁신 두 번째 과제 뭘까요? 외웠습니다. 어. 군수 경영 효율화. 군수 경영 효율화. 이거 맞죠?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취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정확히 갑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군수경영 효율화는 이제 크게 두 개 분야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간하고 선진 기술을 아까 이제 아이언맨 얘기도 하고 했지만 네.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와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빨리 우리 거화해서 가져오는 이런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공하고 운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름짓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운용 환경을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우리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수 민간 자원을 가져오는 분야는 크게 이제 6개 분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수소 드론 해서 군사 분야에 수소 드론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는 거. 기존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 비행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좀 무게가 무거운 걸 장시간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제 정비 공장을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것을 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데이터 기반에 이제 하는 이런 분야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잘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거는 전에 뭐 내 전투복이 낡았으니까 새 걸로 주십시오. 뭐 그다음에 요대가 낡아서 새 걸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지만 벌써 데이터가 많은 것이 집적되면은 올해 이제 몇 개 정도가 낡을 것이다. 그럼 미리 사다가 낡기 전에 이렇게 보급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수명 주기를 판단하고 장비도 마찬가지죠. 언제쯤 고장 날 것인지 이렇게 예측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서 저희들 군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뭐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날카롭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뭐 PPL이라고 했나요? PPL? 요 저기 아무리 힘들지만 잠깐만 그 수송 트럭에 음료수 광고나 이상한 광고 붙이고 이거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좀 많이 좀 필요하신가요? 뭐 광고 효과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PPL? 그 PPL이 아니고 PPL. 네. PPL입니다. 죄송합니다. PPL. 죄송합니다. PBL이라는 것이 PBL은 뭡니까? 예.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과에 기반을 두고 군수 지원을 하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쩌면 군수 지원 전 분야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그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오늘 뭐 거의 뭐 전문가 됩니다 이제. 야 많이 네. 배워갑니다.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 수명주기 관리 이 그 개념 적용 이게 국방 경영 효율화의 뭐 정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수명 주기 관리요. 이것도 영진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네네. 되겠네요. 차를 살 때요. 네. 차값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고 나서 연비라든가
정비하는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고려하죠.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수명주기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더 운영 유지 비용이 최초 살 때 가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가 획득 비용이라면 운영 유지 단계에서 한 70%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 만들 때 이 차는 만들어진 걸 사오지만 군에서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잖아요. 최초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이게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까? 여기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운영 유지할 때 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개념이 바로 총수명주기 관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눈에 띄는 과제가 3D 프린팅. 이 제가 아는 그게 맞나요, 이게? 이 국방 부품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날카롭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군 밀리터리 스팟. 당신의 러브하우스도 뚝딱 3D. 자동차도 손쉽게 완성하는 3D. 맛있는 음식까지 3D. 국방 분야까지도 싹 3D 가나요? 국방 분야의 3D를 찾아 나선 곳. 분야를 막론하고 무엇이든 3D 프린팅으로 뚝딱 완성하는 이곳은 국방, 자동차, 우주항공, 선박 등 우리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 제조 기술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 3D 프린팅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방부가 손을 잡은 이유는 하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국방 부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 무기체계의 수명은 보통 30년 이상인데 그 부품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아서 무기체계를 운영하다 보면은 단종 부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부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종된 국방 부품을 역설계하여 국방 규격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 규격이 마련되면 누구나 3D 프린팅으로 생산 조달 가능하니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군수혁신. 이뿐이 아닙니다.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요. 3D 프린팅은 한 층 한 층 적층해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이 적층한다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그리고 원하는 재료를 붙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작하기 어려운 형상,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단종이 되어가지고 소량의 부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군의 주력 무기로 손꼽히는 발칸포. 핵심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의 3D 프린팅 국방 규격이 지난 1월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손쉽게 제작 가능해진 거죠. 기존에 기계 가공하고 주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이게 복잡한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용접을 해서 붙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용접 부위는 사용을 하면은 거기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용접을 이용한 연결 부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더 오래 쓰고 있는 이런 분들이 취약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막바지 테스트 중인 국방 부품이 있으니 해군에게 꼭 필요한 체인지 블럭. 고속 상륙정의 방향을 조절하는 체인지 블럭은 기존 부품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사실. 어떻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저희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고요. 똑같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무게까지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품하고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썼을 때도 전혀 문제 없는 걸 검증을 했고요. 앞으로는 기존 재료보다 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좀 더 3D 프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품, 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6개의 부품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2, 3년 동안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조해서 한 20여 개 정도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 업! 신속 정확하게 적기에 생산 공급 가능! 군수혁신! 3D 프린팅으로 싹쓸이! 컷컷컷 컴온!
또 군수 경영 효율화 과제를 보니까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 분야에 이제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현재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예. 네. 지금 그 우선 군에서 이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선 빅데이터 군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빅데이터인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무기 체계 장비들이 가동되고 또 고장이 언제 나고 또 나중에 이게 폐처리를 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굉장히 그 우리 운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계되는 장비들에는 센서를 이제 엔진이라든가 주요 장비에는 부착을 해가지고 시동을 뭐 기온이 얼마일 때 걸었는데 공회전을 몇 번 한 다음에 시동이 걸렸다.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이 얼마 정도를 주행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이제 AI에 의한 분석을 해서 다음 정비를 이제 상태 기반 정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 나기 전에 이거는 앞으로 한 2시간 뒤면 고장 날 수 있을 거니까 바꿔라. 뭐 이런 우리 그 차에도 이 경고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그 성능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군에서도 무궁무진한 활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 계획인데 우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대단히 큰 일을 하나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요. 뭘까요? 7월 27일이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우리 네. 군수 입장에서는 네. 아주 큰 변액의 일자였는데요. 무슨 날이에요? 그때 이제 군수 통합 정보 체계를 처음으로 전력화시켜가지고 전력. 영영시부로 네.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각 군별로 또 탄약은 탄약, 장비는 장비 다 흩어져 있던 이 정보 체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표준화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40개 정도의 정보 체계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수집된 뭐 엔진 정비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다 직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것을 더 이제 고도화시켜서 예. 그런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반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애를 써오셨습니다. 네. 정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군수의 혁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이정은 교수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사, 요게 또 유망 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재 양성도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빅데이터 사업을 군수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가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다시 이런 각각에 있는 데이터를 군수 빅데이터를 정형화해서 통합을 해서 각각 필요한데 또 할 수 있는 그 통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끝나게 되면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쌓아서 할 수 있게끔 혁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혁신 요소가 되겠다 보니까 이제 군에도 이게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네. 각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위탁 교육이든지 이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과제예요. 예. 고객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군에서의 고객은 바로 장병입니다. 장병. 예. 장병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추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첨언하자면요. 우리 군의 고객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장병이고요. 네. 2차적으로는 우리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이제 가장 그 1차적인 좀 행복, 복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니 해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급식 분야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잔반량을 측정해서 급식 데이터를 그것도 빅데이터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개인 보안이나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은 개인 식성까지도 군대에 있으면서 나는 다른 옆 전우보다
어떤 채식을 어느 정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뭐 육고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네. 생선을 좋아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분류별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분야는 사실 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은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 분야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 구축을 해서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음식이 뭐고 네. 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연도에 급식 방침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크게 봐서 또 국민들의 네.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구 군공항 이전 얘기가 나와서 소음 때문에 네. 도심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엄청 이제 장관님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그 인구가 좀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사실 고객 만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수 분야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탄약고. 이 탄약고가 있으면 이게 혹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안전거리 이내에는 건물도 못 짓고 이렇게 모든 개발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해서 탄약고를 지화화시키면은 이 폭발을 하더라도 이 거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탄약고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그 안전도도 높이면서 이런 성능도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약고에 대한 이런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아이디어 조언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이 교수님 주시겠습니까? 현대전은 첨단 장비로 싸웁니다. 미군이 이 세계 최강을 발휘하는 것도 이런 첨단 장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거에 필요한 탄약, 유류, 정비 지원이 됐기 때문이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군도 첨단 장비를 하기 때문에 이 첨단 장비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수명주기 관리 차원에서 무기체계 개발서부터 운영 유지까지 통합적으로 하면서 이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신 거 PBL 이 시스템이 참 와닿더라고요, 가슴에요. 예, 박사님도. 예, 저는 역시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병들이 먹고 입는 것. 네. 급식과 픽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제고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급식 자동 측정 시스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옷을 이렇게 겹쳐 입음에 의해서 많이 피복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또 그 부피도 많이 줄여갈 수 있는 피복 레이어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군에서 지금 많이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군수는 그 논리학과 연결돼 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군수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많이 배웠어요. 됐어요. 제가 네. 이해하면 다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 군수 분야는 아까 중요성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군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거든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에서 군수는 필수적이고 또 이 분야가 발전이 돼야지 우리가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 특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군수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정확히 일치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분야는 아까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분야하고 갤루브가 되고 또 그린 뉴딜 하면은 아까 수소 차량이라든가 수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투력으로 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면은 정부 시책 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동력을 실어줄 수 있고 또 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렵더라도 군수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발전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트 투나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죠. 예.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군수.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뒷받침하는 똑똑한
군수 혁신을 기대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